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는요. 시장이 꿈틀거린다. 유동성을 봐라. 자, 제가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 기준금리 인하했죠. 인하했습니다. 급격스럽게 안 좋다. 경제가 안 좋아. 그리고 또 사실 일본과도 지금 뭔가 일본과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미국과 또 중국과도 분쟁이 있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급격하게 벌어지니까 기준을 인하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요? 다 돈 풀리는 주기래요. 이제 돈이 풀리는 시기가 왔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신호에 한국도 내렸고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 신흥국, 그다음에 유럽까지 이 신흥국들까지 완화 정책이 점점 확산되는 지금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금값이. 자, 금값이 오르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온스당 1,400달러를 지금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7월 17일 기준,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2013년 8월에 1,395달러까지 오르는 그런 시기는 있었지만 1,400달러 넘어간 시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7월 달에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금값 상승이 의미하는 건 뭐냐? 금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전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조 현상이다. 자, 두 가지로 보면요. 금값이 오르는 건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현금이 하나 가치가 없잖아요. 현금 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금은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전쟁이나 이 경제적 변화 등 이런 어떤 커다란 변혁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금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면은 금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고 뭐를 하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요, 무의식적으로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 자, 실물 자산이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골동품 같은 것도 실물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자, 돈의 가치,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의 가치 떨어져. 금고에 넣어놔도 떨어져. 그럼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 금이라든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실물 자산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면 실물 자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자, 국제 금시세가 오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높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아닌 이 실물 자산, 금에 관심들을 보여서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금값이 오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지금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적인 이 금리 인하의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에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이 폈고,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양적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쪽으로 대다시 선회를 했다,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은 숲이고요.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나무입니다. 부동산 대책만 보고 대책이 규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떨어질 거야. 또 부양책이 막 나와.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은 하수의 방책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9.13 대책이 최고로 강도 높은 9.13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죠. 예, 규제로 시장이 잡힌다고 생각했다면 벌써 잡혔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규제 대책의 효과는 단기간의 효과만 낼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단기간의 어떤 지금 상황들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 변화가 생길 곳,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서울 해야 된다. 서울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 아무데나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외곽이 아닌 서울 중심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서울에서도, 인서울에서도 이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외곽이 아닌 어디로? 중심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은 결국은 집값이 오르기 어려워요. 무슨 변화가, 어떤 변화든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뭔가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자,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호재가 크면은 이익도 크게 나는 거고요. 호재가 작은 호재라면 이익이 작게 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라. 지금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국토종합계획과 서울시 기본계획, 또 부산시의 기본계획,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보면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가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가장 정부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서울에서도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막 가봐요. 이렇게 가보면은 아이고, 우리는 여기 집이 북향이야. 이게 북향이야. 그래서 이거는 북향이라서 나는 사면 안 돼. 마치 자기가 들어가서 살 것 같이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살기 좋고 어떠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살기 좋은 집, 남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곳은 팔기도 쉽겠죠. 그래서 살기 좋은 집보다는 팔기 좋은 집을 사라.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고 남들이 모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고 싶어 하는 곳을 선점하는 그런 지혜를 키우는 우리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